여러분, 혹시 팔란티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때 미국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못지않게 정말 핫했던 이름이죠.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회사가 국방, 그리고 투자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오늘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3억 7,800만 달러. 이게 뭐냐면요.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하고만 맺은 계약 총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9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팔란티어가 그냥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세계 최강 군대인 펜타곤의 의사결정, 말 그대로 듄의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부터가 참 재밌지 않나요? 팔란티어.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루만이 저 멀리 있는 걸 들여다볼 때 쓰던 그 마법 구슬 이름이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창업자인 피터 틸, 이 사람이 또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자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강성 보수주의자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회사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던 거죠.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정부, 특히 국방부나 정보기관에 보는 눈이 되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팔란티어가 어떻게 정부기관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서 지금의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 구조가 한눈에 딱 보이죠? 전체 매출의 절반이 훌쩍 넘는 55%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정부기관입니다. 미 국방부는 물론이고 CIA, FBI 같은 곳들이 팔란티어의 가장 큰 고객인 셈이죠. 물론 일반 기업들 상대로도 사업을 하긴 하지만 결국 팔란티어의 심장은 정부 계약으로 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군사용 AI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둘러싸고 실리콘밸리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 미 국방부가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영상들을 사람이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AI로 분석해서 타격 목표를 더 정확하게 찾아내겠다는 거였죠. 당시 최고의 AI 기술을 가진 회사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구글이었죠. 그래서 펜타곤은 구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글의 아주 유명한 모토, 사악해지지 말자. 돈 때문에 악한 일은 하지 말자는 이 원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군사 프로젝트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 참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구글 내부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여도 되는가? 이 문제로 들끓었죠. 무려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반대 청원에 서명을 했고 AI 분야 최고 연구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회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모토, 사악해지지 말자를 경영진을 공격하는 무기로 썼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엄청난 내부 반발에 부딪힌 구글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와의 공동 연구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구글이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네, 바로 팔란티어였습니다. 모두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하던 그 기회를 팔란티어는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이게 바로 지금의 팔란티어를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들의 선택이 실제 전쟁터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만든 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인간적인 대가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엔에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인데요.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여줍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요. 드론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피해 규모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AI 기반의 정찰 타겟팅 시스템이 전쟁의 양상을 얼마나 끔찍하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최근 가자지구 분쟁에서는 이 AI 전쟁의 모습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스펠, 라벤더 같은 이름의 AI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천 개의 잠재 타겟을 식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바로 이런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기술이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죠. 과거 다른 분쟁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비율이 보통 30에서 4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AI 타겟팅이 본격적으로 쓰인 2023년 분쟁에서는요, 이 비율이 60%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기술은 더 정밀해졌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결과는 전례 없는 수준의 희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AI가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이 표를 보시면 각 지역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혁신이 먼저다. 윤리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분위기예요.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죠. 반면에 유럽연합은 인권이 최우선이다라는 원칙 아래 아주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간의 최종 통제를 의무화하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아직 통일된 국제 표준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사용 AI가 가진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아주 상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기술이 인류를 구원하는 천사의 얼굴과 또 인류를 파괴하는 악마의 얼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프리츠 하버라는 화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해서 인공비료를 만드는 법을 발명했어요. 덕분에 수십억 명의 인류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술을 응용해서 인류 최초의 독가스를 만든 사람도 바로 이 프리츠 하버 자신입니다. 비료와 독가스, 똑같은 기술이 낳은 극단적인 두 얼굴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가 바로 이 프리츠 하버의 발명품과 똑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겁니다. AI는 분명 우리 편 군인들의 희생을 줄여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더 안전한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와 기계의 비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한 끔찍한 대가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무거운 질문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